첫 번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1986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화성 사건 발생 2년 전에 그 여름에 수원에서 이춘재와 닮은 20대 남성에게 흉기 위협을 당했다는 여성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1984년 여름 수원 세류동에 살던 A씨는 당시 9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집 앞 골목에서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한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들어서 모퉁이 뒤에 숨어서 그때 저를 힐끗 쳐다봤다가 저 눈만 좀 숨고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느닷없이 흉기를 들고 A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서 팔을 저 목에다 이렇게 대면서 두 손을 같이 목을 졸랐어요. 자세를 낮춰서 굉장히 얼굴이 이 정도로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목을 조르고 이런 식으로 놀려서 살려주세요. 안 말할게요. 다행히 무사히 풀려났지만 당시 기억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988년 A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몽타주 전단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보자마자 제 목을 졸랐던 그 사람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예전에 목 졸랐을 때 그 사람이랑 너무 많이 닮았어요. 얼굴은 굉장히 닮았어요. 특히 눈매, 눈썹. 몽타주와 다른 점은 딱 하나, 머리가 매우 짧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목격자 A씨는 당시 괴한이 화성 사건 몽타주와 닮은 얼굴에 머리가 굉장히 짧았다고 말했죠. 1984년의 여름은 화성 사건 용의자 이춘재가 군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경찰도 이춘재가 군 휴가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이춘재는 1983년 2월 수원 S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중순 군에 입대해 1986년 1월에 제대했습니다. A씨가 괴한과 마주친 1984년 여름은 이춘재가 군에 있던 시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모보다 더 짧았어요. 근데 눈매가 그 사람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몽타주 사진이랑. A씨가 기억하는 그 괴한이 당시 군에서 휴가를 나온 이춘재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실제 A씨 사건이 발생한 수원 세류동은 이춘재가 졸업한 고등학교와 3km 거리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춘재는 1989년 9월 세류동의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에 이미 이춘재의 범행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 수사본부가 지정한 수사 범위는 이씨가 군대에서 제대한 1986년 1월 이후입니다. JTBC 취재진은 A씨가 밝힌 내용을 수사본부에 알렸습니다. 화성 사건 수사본부도 A씨가 밝힌 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이춘재의 과거 행적 등을 파악하는 단서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40건이 넘는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14건의 살인 말고도 30여 건의 성범죄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춘재는 범행 장소를 그림까지 그려가며 진술했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지금까지 털어놓은 살인 사건은 모두 14건입니다. 미궁에 빠졌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9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모방 범죄로 범인이 잡힌 8차를 빼면 모든 화성 사건이 이춘재의 범행인 겁니다. 이춘재는 이 밖에도 5개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건 살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도 30건가량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이춘재가 군복무를 마친 1986년 1월부터 처제살인 사건으로 붙잡힌 1994년 1월까지 8년간 일어난 일입니다. 이춘재는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프로파일러들과 만났습니다. 입을 열기 시작한 건 지난주부터였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려 범행 장소를 설명하는가 하면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이런 자백들이 사실이라면 이춘재는 8년 동안 최소 2달에 한 번씩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나 수감 중이었을 때를 빼면 범행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1986년 1월 이춘재는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화성 사건 9개 중 4개의 사건이 같은 해 벌어졌습니다. 9월과 10월에 한 번씩, 12월엔 2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1월엔 화성 사건의 용의자가 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살인미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음 해엔 상반기에만 2개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차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이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경찰이 이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연쇄 살인사건도 1년 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88년 9월 7차 사건으로 연쇄살인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건은 2년 2개월 뒤인 1990년 11월에야 일어났습니다. 이 공백 기간은 경찰이 이 씨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고 이 씨가 강도 예비 혐의로 7개월간 구속됐던 시기와 겹칩니다. 마지막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1991년 4월입니다. 같은 해 7월 이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 씨는 1993년 4월 청주로 이사를 가고 9개월 뒤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이 짧은 기간에도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감안하면 이 씨의 범행은 8년간 끊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한 건 지난주부터입니다. 9명의 프로파일러들이 경계심을 허물고 이춘재와 일치한다는 DNA 감정 결과를 제시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춘재는 언젠가는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조사 초기에 이춘재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입을 열기 위해 강호순을 맡았던 전문가를 비롯해 9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이춘재와의 면담 과정에서 라포르를 형성했습니다. 라포르는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생기는 신뢰관계를 말합니다. DNA 감정 결과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라포르가 형성된 뒤 경찰은 이춘재의 것으로 확인된 5차, 7차, 9차 사건의 DNA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신뢰를 쌓고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자 이춘재의 심리 상태가 바뀐 겁니다. 결국 이춘재는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털어놨습니다.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할 수 없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서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국과수는 4차 사건에서 피해자 속옷의 체액 등 5군데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지난 주말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다른 증거물에 대한 감정도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화성 사건 외에 이춘재가 털어놓은 범행들은 수원과 청주 등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양손을 묶는 등 수법이 판박이인 사건들이 당시 이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5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제 사건과 이춘재의 범행 수법을 대조해보면 몇몇 사건은 이춘재의 범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1987년 12월 수원 화서역 인근 논에서 살해된 김모양 사건, 2년 뒤인 1989년 7월 수원 오목천동 농수로에서 발견된 정모양의 사건, 두 사건 모두 발생 당시부터 화성 사건과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양은 속옷을 이용해 양손이 묶였고 정양은 신체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그 밖에 89년 7월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9살 김모양이 실종된 사건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이 사라지던 날 입었던 치마와 책가방이 6개월 뒤 화성 9차 사건 현장 바로 옆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92년 4월 충북 창원의 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손이 묶인 채 매장된 20대 여성 사건, 그리고 그해 6월 청주 복대동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목이 졸려 숨진 주부 사건도 이춘재의 범행 수법과 유사합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5건의 살인 사건 외에도 다른 범행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시 미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과거 범인이 잡혀서 이미 징역을 살고 나온 8차 사건도 자기가 했다고 한 겁니다. 경찰은 이틀 전 이춘재가 40여 건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이 사건을 자백했다는 내용은 쏙 뺐습니다. 그동안 이춘재가 한 진술이 믿을 만한 건지도 의문이지요. 최규진 기자입니다. 1988년 9월에 일어난 8차 사건은 인근 농기구 공장에서 근무하던 22살 윤모 씨가 범인인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채모가 윤 씨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윤 씨의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다른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모방 범죄로 종결했습니다. 이후 윤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2010년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지난주 대면 조사에서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성 사건 9건을 제외한 5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여기에 8차 사건이 포함됐단 겁니다. 이춘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씨는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게 됩니다. 윤 씨는 수감 중에 강압적인 수사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춘재의 주장이 거짓이어도 문제입니다. 40여 건의 살인과 강간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8차 사건의 과거 증거물 감정 기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또 교도소를 출소한 윤 씨를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틀 전 브리핑에서 8차 사건을 자백했다는 내용은 쏙 뺀 채 14건을 털어놨다고만 발표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